안녕하세요. 보소TV 오정현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운전자라면 필수로 시청하셔야 될 영상 준비했습니다. 바로 형사합의 편인데요. 이 영상은 여러분들께서 상식적으로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시고 모든 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살면서 교통사고가 한두 번씩은 꼭 발생할 텐데 그 교통사고가 생각보다 많은 사고들이 이 중대과실사고가 많습니다. 중대과실사고가 얼마 없을 것 같다라고 저도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통계를 보고 나니까 생각보다 많은 사고가 중대과실 사고고, 그 중대과실 사고에서도 인적 피해, 즉 사람이 조금만 다치면 상관이 없는데 많이 다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형사합의를 필수로 봐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당황하지 않으시고 대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필수로 시청하시고 이 영상 말미에 정말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교통사고가 났고 중과실 사고라고 해도 무조건 합의를 봐야 되는 건 아니지만, 합의를 안 보게 되면 벌금이 늘어나거나 뭐 동종전과가 있어서 뭐 집행유예가 나오거나 아니면 사람이 많이 다치면 구속이 될 수도 있는 사안이고, 피해자가 특히 사망하셨을 때는 형사합의를 안 보시면 구속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피해자가 지금 많이 다치셨을 때 꼭 보셔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중과실 사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많이 다치거나 사망하게 되면 형사합의를 무조건 보셔야 돼요. 형사합의를 볼 때 가해자가 돈이 없거나 아니면은 뭐 피해자분이 너무 많은 돈을 요구할 때 공탁을 거는 수도 있는데, 또 공탁을 건다고 해서 작은 금액이라도 걸면 되겠지? 아닙니다. 뭐 적당한 수준에서 공탁을 거셔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이 영상 말미에 꿀팁이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에 형사합의를 봐야 될 크게 경우가 있는데, 뭐 이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가해자가 중대법규를 위반한 경우에, 그리고 일반 교통사고도 피해자가 많이 다쳤을 경우에, 중상해를 입었을 경우인데, 이 중상해에 대한 기준은 사실 딱히는 없는데 10주 이상 넘어갔을 때는 중상해라고 보시면 되는데, 물론 이것도 뭐 형사합의를 봐야 될 필요도 있고 없고가 좀 모호하긴 한데요. 일반 교통사고도 피해자가 중상해 입었을 경우에는 그때도 합의를 봐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형사합의를 보셔야 될 때 피해자 입장에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번 편은 피해자 편이니까 참고하시고, 다음 편은 가해자 편인데 피해자 편만 보셔도 어느 정도 이해는 되실 겁니다. 교통사고가 났고 내가 피해자일 경우에 가해자가 운전자 보험이 가입되어 있느냐 가입되어 있지 않느냐를 경우가 나눠지겠죠. 이 두 가지에 따라서 대처 방법이 다릅니다. 가해자가 운전자 보험이 없을 경우 좀 어려운데요. 가해자가 운전자 보험이 없으니까 합의는 봐야 되잖아요. 한 주당 100만 원 정도 요즘은 이렇게 합의를 보는 게 추세예요. 예전에는 50만 원, 70만 원 이렇게 봤는데 최근에는 주당 100만 원 정도로 산정을 해서 합의를 보고 있고, 물론 가해자가 음주운전이나 뭐 도면허라든지 뺑소니라든지 이런 죄질이 좀 불량한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주당 1.5배, 즉 한 150만 원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해서 합의를 보통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건 정답은 없어요. 가해자가 돈이 없다든지 아니면 형편이 안 좋고 사정이 너무 좀 딱해요. 그럴 때는 좀 금액을 좀 낮춰가지고 합의를 보는 경우도 있고요. 적당한 수준에서 합의를 봐야지, 가해자가 만약에 이끌어낼 수 없는 금액으로 이제 합의를 요구를 하면 사실은 그냥 공탁을 건단 말이에요. 특히나 내가 이제 경상자 3주, 5주 뭐 이 정도 나왔는데, 뭐 어차피 가해자분은 그냥 벌금을 더 내고 말지, 뭐 공탁을 좀 걸고 말지, 뭐 이렇게 판단해서 그냥 합의를 안 보는 경우가 이것도 상당히 많아요. 이 형사합의 정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 뿐이지 정답은 아니라는 부분은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운전자 보험이 없을 경우에는 이렇게 보통 합의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운전자 보험이 있으면 사실 쉽죠. 간단하고요. 가해자가 합의를 볼 생각도 없고 뭐 연락도 없고 사과도 없어요. 그럴 때는 대처 요령이 따로 있습니다. 피해자가 경상자라고 해서 합의를 안 본다고 해서 뭐 내가 그 사람을 뭐 어떻게 멱살 잡고 합의 안 봐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의 선택이니까. 대신에 내가 좀 많이 다쳤다 이러면은 문제가 달라집니다. 웬만하면 형사합의를 봐야 되는 상황일 수 있으니까. 근데도 연락이 안 오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수없이 많이 봤는데, 그럴 때는 뭐 여기서 미리 뭐 꿀팁을 좀 말씀드리자면,
탄원서라는 걸 좀 활용을 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가해자가 뭐 합의도 안 보려고 한다, 사과도 없고 전화도 없고 합의를 보려고 또 안 한다, 이렇게 탄원서를 넣기는 좀 그렇잖아요. 지금 교통사고로 인해서 많이 다쳤고 일도 못하고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물론 돈을 얘기를 하면 좀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탄원서를 좀 활용하셔서 내셔라. 귀찮아서 안 내셨다가 많이 다치셨는데도 불구하고 한 푼도 못 받으신 분도 계시고 뭐 여러 경우 많습니다. 그러니까 6주 미만으로 다쳤을 때도 나오는 운전자 보험일 때는 보통은 주당 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6주 미만일 경우에 그래도 형사합의를 안 보는 것보다 보는 게 더 이득이겠죠. 그리고 주의사항은 합의 보실 때 형사합의 3종 세트라는 게 있어요. 형사합의서, 그리고 탄원서, 그리고 처벌불허서라는 게 있어요. 3종 세트를 보통은 작성을 해줘요. 내가 형사합의 봤으니까 이 사람 가해자를 뭐 처벌 원하지 않는다, 뭐 이런 내용을 써주는 3종 세트가 있으니까 요거를 보통 작성을 해줍니다. 이걸 왜 해주냐, 나 싫다 이래 버리면 가해자분도 좋은 마음으로 이제 운전자 보험 접수 다 해주고 이렇게 도와줬는데 같이 해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합의서를 작성하실 때 이거는 가해자한테 직접 받는 게 아니라 보험사로부터 받는 거기 때문에 보험금 수령 위임장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것도 작성해야 됩니다. 이것도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 합의서 작성하실 때 내가 피해자잖아요. 그러면 채권양도 통지서라는 걸 같이 받으셔야 됩니다. 이거 안 받으셨다가 낭패 보는 경우 많습니다. 물론 자세한 내용은 뭐 다른 영상 찾아보시면 내용 많이 나와 있고 작성 요령도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인터넷을 보면 채권양 통지서라고 양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다운받으셔서 하셔도 되고요. 교통사고가 나면 민사적 피해를 보상은 보험사에서 하잖아요. 근데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직접 본단 말이에요. 가해자가 형사사건에 있어서 피해자한테 합의를 따로 해주는 건데, 이 채권양도 통지서를 안 받게 되면 형사비금은 뭐 500만 원 받기로 했잖아요. 그럼 민사에서 받을 돈에서 빠져요. 어차피 받을 돈에서 빠지는 거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채권 양도 통지서라는 거를 꼭 같이 받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형사합의를 볼 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은 좀 서 있게 됐겠죠. 근데 다시 한번 여기서 꿀팁이 나가야 되겠죠. 제 영상에서는. 제 영상 중에 쇼츠가 하나 있는데 그거랑 같은 내용입니다. 가해자가 운전자 보험이 있는데 6주 이상만 보상을 해줘요. 그러면 진단주수가 4주, 5주 나왔어요. 그럼 못 받게 되는 거잖아요. 물론 못 받는 게 아니라 뭐 가해자는 따로 또 뭐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합의를 볼 수는 있는데 금액이 적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본인이 이제 치료하고 있는 병원에서 추가 진단을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5주가 나왔는데 1주만 더 나오면 6주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해당 병원에서 추가 진단 1주가 나오면 총 합이 6주가 되는 거니까 가해자 운전자 보험에서 금액을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거 시도를 한번 해보셔라 라는 겁니다. 의사가 다 써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 뭐 그렇게 가능하다면 추가 진단 받아서 교통사고에 대한 뭐 재정적 도움을 조금이라도 됐으면 좋겠어서 이거 꿀팁 남겨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생각보다 정말 꿀팁입니다. 꿀팁을 정리를 하자면 채권양도 통지서, 그리고 추가 진단, 그리고 또 하나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운전자 보험 싼 거 뭐 5,000원, 10,000원, 20,000원 뭐 이렇게 좀 싼 거라도 꼭 가입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탄원서 활용을 하셔라. 배째라 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럴 때는 탄원서 활용을 해라. 그러니까 이 영상은 그 가이드라인만 제시하는 것뿐이지 어쨌든 이 형사합의는 정답이라는 건 없습니다. 강제로 뭐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가해자랑 피해자분이랑 원만하게 잘 합의를 하시는 게 궁극적인 목표고요. 제 채널 구독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언제든 꺼내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많이 좀 영상을 좀 퍼뜨려 주세요. 그래야 이 형사합의 볼 때 어느 정도의 상식은 알고 접근하는 게 좋으니까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편은 형사합의 가해자 편을 준비했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점 있거나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